배 두 손을 올리고 그대로 자야 합니다. 그렇게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무동자대로 일어날 때까지 주무세요. 예.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못 가.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버스 안에서 가는데 이러고 있어야 돼. 야 승규야. 그럼 최승규. 너 다음 주에 휴가 나간다며.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좀 나가자. 그게 무슨? 아니 먼저 좀 나가자고. 형 급한 일 있으니까. 아 근데 그 휴대전화. 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이다. 내가 먼저 좀 나가자고. 알겠습니다. 자, 그 형이 휴가 갔다 와서 돈 줄게. 아니, 이번에 분명 주신다고. 아이씨. 누가 떼어 먹냐? 아 준다고요. 아직도 부대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 출신 형사 전문, 야전 장교 출신 군사건 전문가가 있는 캡틴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02-521-8520. 예. 캡틴 법률사무소죠? 저희 부대 있게. 도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야손님 유튜브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투 경찰 영상 보고 저도 메일을 보내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089번 의무 경찰 출신입니다. 쎄합니다. 의경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현재는 해체됐어요. 이래저래 개인적인 사연을 적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의경 생활의 악습 위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의무경찰은 육군에서 차출되는 정경과는 다르게 지원을 해서 입대를 합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간단한 면접을 보고 입영 날짜를 통지받아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행복했던 논산에서의 4주 기본교육이 끝나고 중앙경찰학교로 이동했습니다. 경찰학교에서는 의무경찰 근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 그러니까 교통근무나 방범근무에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에서 교육받는 분들과 공무원 시험을 통해 경찰이 된 분들도 교육을 받는데 교장 이동간 제보 기분 여경분들 보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건 모두 동일합니다. 여군보다나 해마다 기수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배치를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 집인 사람인 경우 이번 기수 부산 TO가 10명인데 부산에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20명이라면 그 2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부산 지역으로 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등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으로 배치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공부 안 하고 놀면 자동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면 TO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죠? 하여 저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제 연고지를 배정받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 첫 일주일 동안 모든 신병은 본부 소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 중대에서 근무했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한 개 중대 약 100여 명의 사람 중에 학창 시절 동창이 12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동창이 고참이거나 후임이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아무래도 뭐랄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일주일간 본부소대 고참 삼석에게 기본적인 중대 생활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의경은 기수 외 각종 업무 세부 보직을 위한 비공식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 삼석도 뭐 그런 비공식 계급 중에 하나겠죠. 원래는 왕고, 투고, 삼석 그리고 4, 5, 6, 7, 8, 9라고 불렀으나 왕고, 투고는 사실상 열애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삼석은 신병 관리 및 4, 5, 6, 7, 8, 9를 관리를 합니다. 이때 신병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세 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후 신병의 본부소대 생활이 끝나게 되면 1소대, 2소대, 3소대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각 소대마다 일종의 신고식이 있었는데요. 1소대는 신병을 침상 위에 눕혀놓고 물이 가득 찬 1.5리터 페트병을 200 꽂아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3소대는 치약 뚜껑을 바닥에 두고 치약 뚜껑에 머리 박고 일정 시간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의경 없어지기 잘했다 야. 기본적으로 의경에서 신병이라고 하면 자대 배치를 받은 순간부터 1경 3호봉까지의 계급이 신병입니다. 보통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길어야 2달 정도를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데 1경 3호봉이면 자대 배치받고 6개월, 7개월 신병으로 보내는 거야. 의경은 참고로 2경, 1경, 3경, 수경이 계급입니다. 어디선가 신병이라고 부르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대원이 관등성명을 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병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각 소대 한 30명 정도 될 텐데 그중 막내는 아침 점심 시간 전에 최고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고참들을 깨워야 합니다. 다만 이때 기수는 순서대로 깨워야 하는데요. 한 내무반에는 약 40기수의 가량의 대원들이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 고참이 900기라고 하면 가장 막내는 약 940기 대원이 됩니다. 자신이 940기 대원이라면 939기를 깨우고 그 다음 938기를 깨우고 937기, 6기, 5기, 3기 이런 식으로 이제 깨우는 거야. 예를 들어 이때 상경 고참을 깨운 뒤에 수경 고참을 깨웠는데 상경 고참이 다시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우려고 했는데 상경이 다시 그럼 수경이 일어나지 마십시오. 일어났어. 이제 일어나지. 또 자. 일어나지 마십시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랄 터는 거야 아침마다. 그러니까 확실히 깨는 걸 보고 그 다음 기수로 가야 되는 거야. 고참을 깨울 때도 절대로 고참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얼굴 옆에 가서 속삭이듯이 현상님 맞습니다 라는 말만 일어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육군과도 동일합니다. 가장 막내 기수 동기가 같은 소대 배정받으면 이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단축되니 정말 축복받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뿜바이가 되니까 그쵸? 신병은 양말을 신을 때 침상에 앉아서 신을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와 신을 수도 없습니다. 1층 침상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일어선 채로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층 침상 그 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요렇게 신어야 돼. 요렇게 존나 불쌍하다. 분할을 신을 때는 내무반 앞 복도에서 벽을 보고 신어야 합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는 동작도 자신보다 고참이 있으면 뒤로 돌아서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신병은 취사반에서 식사를 할 때 테이블 위에 휴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휴지를 사용 못하는 거야. 테이블에 음식물을 흘릴 경우 소대까지 올라가서 개인 휴지를 가지고 와서 음식물을 닦아야 합니다. 취사반의 테이블은 4인이 앉을 수 있는데 테이블 약 4개에서 5개 정도가 한 줄로 붙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리든 자신보다 고참이 식판을 가지고 와서 앉으면 식사 중인 모든 후임들은 식사 많이 드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애병, 그러니까 빠른 경우 상경 말쯤이나 늦어도 수경되면 열애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열애병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근처에 있던 신병들이 열애병의 식판을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5대 의무 아닙니다. 6대 의무입니다. 의경은 받은 식판은 취사반 내부 사역장에 갖다 놓습니다. 정확한 계급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상경 정도부터는 자신의 식기를 자신이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취사반 내부 사역장에 식판을 두고 가면 식사 시간이 끝난 후에 막내들이 고참들의 복까지 모두 한 번에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각 소대마다 기러기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보통 한 개 소대에 3개에서 4개 기러기가 있는데 그 기러기 그 새가 팀 같아요. 어떤 팀. 이 기러기는 팬티, 러닝, 수건, 양말을 공유합니다. 신병이 들어오며 현존하는 기러기 중 가장 인원이 적은 기러기로 신병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며 해당 기러기의 막내 2-3명 정도가 모든 인원의 빨래를 관리합니다. 신병이 정찰학교에서 가지고 온 속옷, 양말, 수건 그런 옷들은 모두 해당 기러기에 흡수가 되며 아무래도 깨끗한 새 것들은 최고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상납되는 거지. 강제로. 아이고 고참들님 잘 좀 봐주십시오. 자신의 기러기 고참이 샤워 세팅을 해달라고 하면 팬티, 러닝, 수건을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 정말 힘들고 옷이 부족하면 손으로 비벼서라도 말려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타 기러기의 옷감 등을 막내들끼리 몰래 훔치다가 다툼이 발생하거나 고참의 귀에 들어가 골치 아파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병 때는 기대마, 그러니까 경찰버스 안에서 머리 붙이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일 수가 없으며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못 가.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버스 안에서 가는데 이러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창문 밖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앞 사람의 뒤통수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하고요. 잠을 자는 것이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짬 안 되면 무슨 잠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내무반에서 TV 보는 시간이었고 10시에는 소등을 하고 취침에 들어갑니다. 2층 침상은 고참들이 사용하고 1층은 그보다 짬이 낮은 대원들이 사용합니다. 2층에서 어느 고참이 TV를 틀어도 1층의 대원들은 TV를 보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못 보나? 요렇게
이렇게 보다가 2층 침상의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2층 고참 중에 짬이 가장 낮은 고참이 종종 고개를 내밀어 1층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1층에서 2층 침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주변에는 실내 슬리퍼들이 한 줄로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침상을 사용하는 고참 중에 누군가가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온다던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던가 하는 경우 고참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1층 침상의 모든 대원들이 뛰어나가 해당 고참에 신었던 슬리퍼를 정리하여 두게 됩니다. 동시에 약 15명이 우르르르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모양새인데 정말 유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유치한 악습이지요. 약간 조금 짬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밑에서도 액션 정도만 취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짬 안 되는 애가 이제 무조건 가니까. 추억이다. 소등 후 잠을 잘 때도 천장을 바라보고 두 손을 배 위로 모은 채로 잠을 자야 합니다. 엎드려 잔다거나 혹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자는 것은 금지입니다. 에? 금지라고요. 못한다고.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집합 가는 거야. 새벽에. 사실 고참들도 잠을 자니까 걸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그랬습니다. 자다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 같은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괜히 시비 걸려고 하는 놈들 새벽에 깨운다. 가장 막내가 손에 소등을 하고 모든 것이 캄캄해지면 하루도 살았었구나 이러고 마무리하는 거야 하루를. 라는 생각을 매일 했었습니다. 저녁에 가면 구타가 많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저희 경우 식판으로 뺨을 맞은 것 딱 한 번 있었고 알게 모르게 구타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녁할 때는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보통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3개 소대가 교대로 근무를 나가기 때문에 중대 1개에서 2개 소대가 잔류를 합니다. 한 사람이 저녁을 하는 날이면 중대의 남은 대원들이 저녁자가 행정반에서 저녁 신고를 하고 나올 동안 부대 정문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냥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정문 양쪽으로 두 줄로 서서 대기를 하는데 시위 진압용 방패와 몽둥이를 들고 대기를 하지요. 원래는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만 저녁자가 있는 날만큼은 소대장들도 장비 꺼내오는 걸 허락해주는 편입니다. 군생활 정말 악마같이 한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박수만 쳐주는 경우도 있었긴 한데 보통의 경우 저녁자가 정문까지 걸어나가는 동안 양쪽에 선 대원들이 몽둥이와 방패로 저녁자들을 때립니다. 다행히도 진심으로 죽어라 때리는 건 아니고 장난스럽게 잘 가라는 의미로 때리는 것인지라 저녁자도 웃는 얼굴로 맞으면서 나가는데 매우 재밌는 광경입니다. 몰래 진짜 겁나 세게 때릴 수도 있잖아. 진짜 대가리 깨지게 나가는 날. 만약 자신이 속했던 소대가 부대에 잔류 중이라면 더욱 격렬한 작별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악마 같은 고참들도 있었지만 착하고 인감이 넘치는 사람들 많았었고 저희 경우 전역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연 1회 정도 소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경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이 연고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역하고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형, 동생 친구들이 많고 6회 공군 다녀온 친구들은 소대 모임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신기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보통 6회군 같은 경우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 지방 친구들이 많다 보면은 이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나이 먹고 회사 다니고 결혼하다 보면 더 힘들어. 옛날에는 서로 털고 털기도 하고 같이 미팅을 하던 사람들과 같이 술도 한잔하고 경조사를 챙기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신기하긴 합니다. 정경 영상 댓글을 보니 정경을 너무 악마의 집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효자손님도 아시겠지만 어딜 가나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인간 아닌 고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정말 속 깊고 착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경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경, 정경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오늘만큼은 또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들에게 연락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재밌는 군대 사연 있으면은 grand오픈84@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 한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다 싶으면 짠!